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손입니다.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날짜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꼭 따라서 하시라고 이 영상도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편집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저 따라 하기가 힘드시거든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 나무들 거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그 분재나 식물을 키우면서 그 1년 연중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봄에 분갈이하는 날짜는 언제며, 봄에 또 거름 주는 날짜는 또 언제 주면 좋으며, 또 소나무 단엽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또 소나무나 소사나무나 기타 잡목들 잎따기 하는 거는 또 언제가 좋은가, 또 가을 거름 주는 날짜는 또 언제가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각 수종마다 조금은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요, 봄에 분갈이 한다는 거는 어떨 때가 좋냐면은 3일절 날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각 수종에 따라서 조금 늦게 하는 것과 조금 일찍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그 3일절에 그때 정도에 이 나무 분갈이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2월 중순 이후에서 3월 초에 모든 분갈이는 다 끝나거든요. 근데 3일절이 지나고 난 뒤에는 나무가 잠을 깨기 때문에 3일절 전에 모든 분갈이를 다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소나무 단엽이나 그 기타 잡목들이 잎따기 하는 건 또 언제가 좋은가? 소나무 단엽은요 6.25 동란 전후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소품과 대품에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품은 조금 일찍, 같은 수정에서도 대품, 나무가 큰 거는 조금 일찍 하고, 또 소품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오늘 방송하려고 그러는 그 가을 걸음은 또 언제 주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이 있죠. 이 가을 걸음은요 8월 15일 광복절 날부터 여러분들이 걸음을 주시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기왕에 이제 이렇게 방송하게 된 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는 저희 멤버십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그 비공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 영상 속에 더 자세하게, 또 진짜 나무 걸음을 주었을 때 극대로 걸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제 그 멤버십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영상을 이렇게 올릴 테니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또 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요 막 이러고 와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커피를 조금 마셔가면서 오늘 방송을 좀 할게요. 걸음을 주는데 이 걸음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식물하고 우리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때 가끔 있거든요. 왜 미국 사람들하고요, 또 그 중국 사람들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약간의 입맛이 틀려요. 그런데 이 나무들도 있잖아요. 이거 소사나무, 얘는 그 사자두, 얘는 요즘에 한참 인기 중인 그런 짜보, 애기감나무, 또 사과나무, 소사나무 이래요. 근데 각 수정별로 걸음을 달리 주는 게 좋습니다. 또 걸음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걸음에는 NPK, 질소, 인산, 칼륨 성분 3대 요소, 물론 거기에 아연이나 붕산이나 철이나 황이나 그러한 그 미량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일로 나무가 성장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거는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들도 우리 사람과 같이 어떤 나무는 인산 성분이 많은 걸음을 줘야 할 나무들이 있고요, 또 어떤 나무들은 질소 성분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봄에 주는 거름과 가을에 주는 거름이 틀려요.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농사꾼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냐면은요, 그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받은 내용도 뭐냐면은 각 식물이 자라면서 계절별로 거름을 필요로 한 거름 영양소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봄에는 나무가 길이 생장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봄에는 될 수 있으면 질소 성분이 좀 있는 그런 거름을 주면 좋아요. 또 가을에는요, 여러분들 질소 성분보다도 그 인산이나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름이 질소 성분이 많고 어떤 거름이 또 인산 성분이 많고 또 어떤 거름이 칼륨 성분이 많은가? 아마 여러분들 그 분재 지금 현재로요, 분재 10년, 20년, 30년 한 분들도요, 그거 말하라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분재원 원장님들도 거름 하나 살 때요, 이런 성분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사서요, 그 왜 그 농자재에서 파는 그 농사 밭에다 주는 거름 진탕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막 쭉쭉 웃자라니까 맨날 가위주로 다 판나요. 이 소사나무요,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이 2번 전정할 거 저는 딱 1번 전정을 해요. 근데 이게 더 건강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질소 성분만 너무 많은 거름을 주게 되면은 나무가 웃자라고 막 부피만 선장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약한 나무에 막 그냥 병충해도 오고, 뭐 또 그 해충이나 그런 벌레도 많이 먹고. 아까 한 30분 전에 어떤 구독자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옥상에서 소나무를 기르는데 소나무가 비일비록 힘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 입마늘병 아니냐 하면서 제가 어떤 거름을 주었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GK365 주고 HB101 좋다고 해서 HB101 주고, 또 무엇이냐, 메네들이 좋다 가지고 메네들 3개 짬뽕을 해서 계속 줬다는 거예요. 이 3가지는요 거름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크려면은요, 질소, 인산, 가리, 그리고 또 각종 미네랄 요소를 먹어야 이 나무가 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HB101, GK365, 또 메네델, 그런 거는요 약간의 화학성으로 만든 거름이잖아요. 영양제란 얘기, 영양제. 메네델은 뿌리 밝은 촉진제고 HB101은 활력제고, GK36 영양제란 얘기죠. 아니 사람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맨날 365일 닌게lum만 물는 환자들은 닌게lum만 맞겠지만은 닌게lum만 맞고 살 수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밥심이 있어야 살아요. 밥심이 있어야 나가서 힘든 일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맨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닌게lum만 맞으면서 밖에 나가 일을 하면요 쓰러집니다. 밥을 먹어야죠. 반찬도 먹어야 돼, 김치도 먹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요, 나무가요, 이 거름 성분을 골고루 먹어야 나무가 건강하게 병이 없어요. 저는 물론 제 하우스 연재에서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농약을 거의 잘 안 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에. 막 쭉쭉 웃자란다고 해서 이게 결코 나무가 건강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쭉쭉 자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질소 성분만 진탕 줘봐요. 쭉쭉 금방금방 커버려요. 나무를 정말로 건강하게 짱짱하게 병이 오지 않게끔 키우려면은요, 거름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나무 철사그래도 잘해야 되고 전정도 잘해야 되지만, 첫째가요, 나무를 잘 기르려면 첫째가요,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야 나무가 멋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각각 나무에 대해서 어떠한 나무는 어떠한 성질의 거름을 좋아하고 어떠한 나무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지금 얘는 이 소사나무입니다. 소사나무는 이 열매를 보는 것보다
이 잎을 보는 거거든요. 또 단풍을 봐야 되고, 각 나무에 따라서 또 거름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죠. 이거는요 지금 한참을 배양해야 할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양분에 심어놨어요. 얘는 내가 단풍 색깔을 보기 전에 지금 다 잎다귀래에서 새로 나온 순들이잖아요. 얘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커서 내년에 더 건강하게. 그러면은요 이런 나무들은 거름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질소, 인산, 칼륨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런 나무는 여기에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많이 주게 되면은 얘가 잘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칼륨 성분보다도 질소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어서 올 가을에 더 건강하게 클 수 있게끔 얘는 거름을 좀 많이 올릴 거예요. 자, 이건 소사나무. 자, 다음에는 지금 이 보시는 나무는 그 사자두라는 단풍으로서 이 단풍나무의 제왕이라고 그러죠. 이 상당히 좋은 그런 나무인데, 이 사자두 단풍나무는 이 정도 수령이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이 완성목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올 가을에 단풍을 좀 즐겨 봐야 되겠다 할 때에는 내가 단풍을 보고자 하는 나무에는 거름을 또 너무 많이 올리면은요 그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엽록소가 다 빠지질 않아서 단풍이 굉장히 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풍을 즐겨 보시려면은 거름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너무 거름을 많이 올렸을 때는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전시회를 간다든가 정말 집에서 굉장히 이쁜 단풍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거름을 약간만 올려두어서 오히려 봄에 거름을 좀 많이 주어서 이렇게 단풍을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무는 요즘에 한참 지금 그 핫한 그 짜보라는 거거든요. 이 짜보는요 짱짱하게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거름들은 또 어떻게 주느냐, 얘는 뭐 그 열매도 안 보고 또 그 뭐 단풍도 볼 필요 없잖아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그냥 거름 때려 부숴버려도 돼요. 또 지금 이 나무를 한참 좀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라 그래, 거름을 그냥 많이 주어서 또 인산과 칼륨 성분을 좀 많이 주어서 이 목대가 굉장히 굵어지게끔, 이게 지금 그 목대를 굵히는 데에는요 이 칼륨 성분, 그런 성분을 많이 주어서 이 목대가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애기감나무. 이 나무가 제가 올해 만든 액비가요 조금 좀 그 염분이 좀 많았었어요. 물론 다 폐기하고 제가 그 거름을 다시 액비를 다시 만들고 있지만, 이 거름해를 입은 염해를 입는 바람에 나무가 좀 비실비실하거든요. 얘는 말하자면은 병원에서 바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또 이런 나무는 또 거름을 어떻게 주느냐, 액비를 아주 연하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릴 액비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다른 나무의 액비 배율을 더 연하게 천천히, 그러니까 병원에서 바로 사람들이 퇴원하면은 바로 밥 못 먹잖아요. 죽부터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실비실한 나무를 갖다가 그냥 그 비실비실한 사람 갖다가 병원에서 막 퇴원한 사람 김치에다 마른 밥 줘봐요. 먹지도 못해요. 죽부터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력이 좋지 않은 나무는 먼저 액비를 아주 연하게 타서 어느 정도의 나무의 건강을 회복시킨 후에 이런 그 알거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지금 이 보시는 나무는요 애기감나무, 이 노하시라고 그러죠. 이 노하시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름을 주는 시기와 또 그 거름의 종류가 틀려요. 이 노하시도 하나의 열매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이 열매를 하나 매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산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나무는 질소 성분보다도 인산 성분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인산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면서 또 1년 내내 거름을 올려놓으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노화씨는 다른 나무와 달리 열매를 많이 매달고 그러기 때문에 거름을 충분히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 어느 때 거름을 내리냐면은 꽃이 피었을 때, 그때는 거름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완전히 착화된 후에 그때에 거름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요, 이 골든벨이라고 하는 애기서가입니다. 이 애기서가는 또 이 색과 이 과일의 색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여기에 그 칼슘 성분을 엽수를 해줘서 더욱더 이 나무의 색깔을 좋게 하는 그런 착색제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만 설명할게요. 이 애기사과나무는 물론 애기사과뿐이 아니라 뭐 배나무다 됐든 뭐가 됐든 이 과일나무들은요, 이 가을 거름을 진짜 정말 충분히 주어야 돼요. 어떤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 왜 내 나무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인건수정도 잘 해줬고 또 거름도 자주 줬는데 열매가 꽃이 피고 난 후에 열매가 착과가 되지 않고 꼭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나무가 가을에 거름을 줄 때에 인산 성분이 없는 거름, 일반 시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펠렛 거름이나 액비나 그런 것만 자꾸 주고 인산 성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는 거름을 주니까요. 이 열매를 매달으려면 인산 성분이 많고 애기 엄마들 잉태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칼슘 성분 막 주잖아요. 임산부들한테 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야 제 이새들이 조차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크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나무들도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열매를 달기 전에 열매를 달고 있잖아. 내년에 열매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을에요, 인산 성분이 많은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이 나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질소 성분만 있는 거름을 막 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나무도 막 시퍼라고 막 그냥 잘 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딱 내년에 꽃이 피고 열매를 착과를 하려면은 이 열매에 필요한 거름 성분이 아니고 나무 이파리에 대한 거름만 주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 이렇게 열매가 안 올리고 다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야를 기르려면, 애기를 키우려면 젖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강아지 새끼 나가지고, 개가 새끼 나가지고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데, 개가 젖이 안 나와요. 강아지만 빌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얘를 먹이려면 젖이 풍부해야 되는데 얘가 부족하니까 열매를 못 달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한테 거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 각 나무에 따라서 거름은 어떤 성분의 거름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기감나무나 또 애기사과, 그런 나무는 어떤 거름을 주느냐, 이 가을 거름 줄 때 이 바이오골드라는 걸 많이 주거든요. 바이오골드, 얘가 며칠 전에도 제가 방송했지만 질소인산 칼륨 성분이요, 인산 성분이 6.5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에 달리는 나무에는 최고거든요. 이게 자, 질소인산 가리 6.5가 나오니까 굉장히 열매를 매다는 나무에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름은 열매나무나 또 이러한 짜보, 그죠? 짜보 같은 경우에, 물론 인산보다 칼륨성 이런 짜보 같은 거 좀 웃자라지 말아야 할 나무들, 그런 나무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골드가요, 5kg짜리가 10만원이 넘어가요. 물론 여러분이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에 이제 검색해서 사시면은 뭐 한 7만원, 8만원 배송비 포함해서, 일본에서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국내만 들어오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거름을 많이 주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줍니다. 그럼 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은 이 나루고라는 거름 성분을 검색하시면 나루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 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인산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화학 거름이지만 일본 거름이거든요. 이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바이오 골드 대신에 이 나르고 거름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면은 이 분 위에다가 살짝만 흩어주면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거름 주는 영상도 다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매나무에는 이런 인산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고, 또 자, 이런 사자두나 이런 또 소사나무나 또 방금 말씀드린 짜보 같은 경우에도요, 이 그 질소와 인산 칼륨 성분이 고루 들어가 있는 거, 이 올가스타트나 아니면은 자, 이 마이크로 스타트, 이거는요 성분이 질소, 인산, 칼륨 544. 아마 제가 여지껏 뭐 십몇 년 동안 그 뭐 써보지 않은 거름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이 써봤는데, 이 거름 성분 같이 좋은 거름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한테 뭐 막 그 뇌물 먹은 것도 아니고요. 이 거름 성분이 얼마나 좋냐면요, 이 거름을 분토 위에 올려놓잖아요. 잔재가 남질 않아요. 그리고 냄새를 여러분들이 살짝 맡아봤을 때 다른 거름에 비해서 냄새도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고, 또 이 거름 성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요, 이 개분으로 닭똥으로 만든 거름이거든요. 개분으로 천연 유기질, 이거는 얘는 천연 유기질 비료고, 얘는 약간의 그 화학 성분이 약간의 들어갔어요. 이게 그 60%가 아마 그 유기농 그 저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추천하는 거란 그 거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시다면은 그 멤버십 회원, 저의 멤버십 회원한테는 제가 22,000원 정도에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름을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다면은 저희의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22,000원 정도에 해서 대량으로 사다가 여러분들한테 봉사 차원에서 드릴 수가 있고, 또 구독자분들, 이게 시중에 저기에는 제가 그 3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구독자분들한테는 그 28,000원에 제가 갖고 드릴 거고, 또 구독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3만원 정도는 받아야 자 심부름값 정도는 어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그 멤버십 회원한테는 22,000원, 또 그 구독자분들한테는 28,000원, 또 그 일반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는 그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약 한 4,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거 장사하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거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이 거름이 아마 시중에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거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쭉쭉 크기만 하고, 또 그 나중에 거름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거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이 거름은 거름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특히 이 그 올가 스타트, 이거 2kg짜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분갈이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어도 나무에 해가 입질 않아요. 이걸 분갈이 하고서 뭐 며칠 있다가 주어도 나무에 큰 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거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액비가 있습니다. 이 액비는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을 액비를 만들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에는요, 제가 좀 약간의 그 과장이 됐을지 몰라도 제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로 좋은 액비고, 또 아마 세계에서도 손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재 전용 거름이라고, 액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름 성분, 액비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질소가 5, 또 인산이 3, 칼륨이 4가 나와요. 이 인산 성분과 칼륨 성분을 이렇게 그 우려내는 데는 굉장히 그 큰 고급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거름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요, 그 하림의 그 사료도 납품하고,
또 그 뭐야 그 저 돼지고기 하는데 더드람인가 뭔가 그런 회사로 사료를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액비를 만들 때는요 이거 돈 주고 샀거든요, 개분을.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을 받고 그 뭐야 다 가져와서 만든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이 거름을 만들어서 원액을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 5, 인산 3, 칼륨 4 그렇게 좋은 그 성분의 거름을 그 밭에다 줘야 할 농사용 거름 액비를 제가 2달 동안 다시 분재용에 맞게끔 저는 희석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러한 그 사용 그런 허가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름 성분, 자 이게 다 거름 등록도 되어 있고 좋은 거름, 이거를 굉장히 원액을 제가 가져다가 약 2달 동안 제가 그 분재용에 맞게끔 제가 발효를 시킨 거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액비를 어떻게 주느냐, 액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비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액비 있잖아요. 또 인터넷으로 산 액비들이요, 코 같은 게 대봐요. 냄새가 나서 정말 그 코를 찔러요. 실내에서는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100% 장담하다건데 여러분들이 그 액비 가지고 그 조그만 병에다가 그 농업진흥청이나 그 성분 검사를 보내면은요, 그 인산 성분과 칼륨 성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절반도 못 쫓아가요. 반의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런 성분이 그런 게. 그런데 이거는요, 그 30년 동안 노하우로 가지고 만든 그런 거름 회사에서 저한테 원액을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거름 성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런 액비들은 거의가 거름 배율을 어떻게 하느냐면 10대 1 정도로 희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요 50대 1로 희석하게끔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50대 1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그 물병이 있죠. 물병에 이걸로 2컵. 자, 뚜껑으로 그러니까 이 한 뚜껑이 20cc니까 이 한 병에 한 40cc 정도를 넣어서 이 나무한테 주면은 됩니다. 제가 그 액비 조로도요, 제가 이 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비 조로 만드는 그런 그 요령은 제 영상 속에 그 액비 조로 만드는 법 해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만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 거름을 주시기 전에 이 거름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밥을 먹으면은 배 속이 거부룩하잖아요. 그럼 가끔가다 여러분들 왜 속이 안 좋으면 장 청소도 한 번씩 하잖아요. 내과 가서 유신내시경도 볼 것이고 장 검사도 할 것이고. 이 나무가요 약 한 3년 동안 계속 거름도 주었고 액비도 주었고 하니까 이 뿌리 밑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분들을 먼저 씻어 내려야 돼요. 근데 이 성분 씻어 내리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저희 멤버십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속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제 비공개 영상 속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자 지금 제가 이 속에 분토 속에 있는 미생물 성분들을 다 깨끗하게 사람으로 말하자면 장 청소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액비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액비를 주실 때 이렇게 충분히 자 조루로요. 조루로 주면은 저기잖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액비를 주라고 하면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액비를 주라면요 뭐 조루 같은 거로 이렇게 부숴주고 말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나무가 충분히 영양분을 먹지 못합니다.
이 그 사람이 참 그 뭐냐 굶주렸을 때는 이 액비를 갑자기 흙이 바짝 말랐을 때 갑자기 이 액비를 주게 되면은 나무 뿌리에 조금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액비를 주느냐 하면은 제가 항상 액비를 주는 날은 주일날 교회에 다녀와서 주거든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이 화분에다 먼저 물을 쭉 주어요. 자, 화분에 물을 쭉 줘놓고 제가 교회에 다녀오면은 이 화분 속이 물이 거의 다 빠지고 촉촉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 액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액비를 줄 때에도 이 화분 분토 속에 자 이렇게 밑에 분이 쭉 빠져 내려올 때까지 자 분토 밑에 이렇게 흘러내릴 때까지 이 화분 분토 밑에 물이 충분히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액비를 다 이렇게 줘요. 이것도 주고, 액비는 또 며칠에 한 번씩 주느냐, 연하게 자주 주면 자주 줄수록 좋아요. 연하게 자주 주면은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액비를 이렇게 다 줬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이 조루보다도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싹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액비를 줄 때 충분히 이 화분 분토 밑에 물이 흐를 정도로 줘야지 그냥 찔끔 주지 마시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이 나무에 이게 뿌려주는 엽수용이 있고 얘는 관중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 이파리에 묻지 않게끔 이렇게 뿌리에만 줍니다. 이 액비가 이 시중의 액비는 뭐 10대 1로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농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든 액비는 약 한 뭐 50대 1로 주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왕에 저기한 거 이거 가격도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액비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한 통에 이게 4리터 짜리거든요. 4리터에 이 10,000원씩을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그 구독자 아닌 분들은 제가 많은 물량을 내가 잠시나 또 액비 만드는 과정도 제가 보여드리는데 많은 분들한테 못 드려요. 제 구독자분한테만 이 한 통에 10,000원씩, 물론 뭐 2통 보내드려도 좋고 그렇지만 이 한 통이요, 이거 한 통과 용량이 똑같습니다. 이 한 통과 이 한 통의 농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일반 그 시중에 파는 액비들은 10대 1로 희석을 해야 돼요. 28리터 가지고. 근데 얘는요 50대 1이에요. 농도가 5배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 꼭 50대 1로 주면서 점차 진하게 주면 되고, 또 이 액비는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오늘도 아까 옆에 하우스 가니까 뭐 액비는 오래된 것이 좋다고. 저도 여지껏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액비가 굉장히 오래된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액비를 만들면서 몇 번 실패를 하고, 또 정읍에 있는 그런 액비 그 연구원들하고 계속 카톡을 하고 주고받고 한 게 뭐냐면은, 액비는 최대한 빨리 주어라 이거예요. 오래된 액비들은요 이 함유 가지고 있는 각종 미네랄 요소잖아요. 나무가 NPK 3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황도 들어가고요. 뭐 그 또 붕산도 들어가고요. 아연도 들어가고요. 철분도 들어가요. 각종 미네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액비가 오래되면 그런 미네랄이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1년, 2년, 3년, 5년 놔가지고 썩은 거름을 줄 겁니까? 죽은 거름을 줄 겁니까? 아니면은 미네랄이 숨쉬고 있는 액비를 주어서 이 화분 속이 깨끗한 거름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거름 절대 많이 사놓지 마세요. 저도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오래된 액비가 좋은 줄 알고, 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뭐 5년 된 액비가 좋은데 어찌냐, 저 그런 방송 한 적이 있습니다. 나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점 굉장히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거 액비 가져가시면은요 1년 안에 다 써버리고요 남은 거 버려버리세요. 미생물이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제가 알거름 올려놓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 올가 스타트라는 걸음, 또 마이크로 스타트라는 걸음을 이 화분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요, 이 올가 스타트나 아까 그 말씀드린 20kg짜리 마이크로 스타트 걸음을 이 티백에 담지를 않고, 이런 티백에 담지를 않고 그냥 걸음을 주었더니만, 자, 이 걸음이 이렇게 흩어져요. 자, 보셨죠? 참 좋은 걸음인데, 이 걸음을 분토 위에 흩어 놨을 때는 이게 물을 몇 번 주면 이렇게 다 걸음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서 물을 줬을 때 굉장히 화분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아까 그 티백, 이 다시다 백 있죠? 이게 하나에 한 2,000원 돈, 1,800 얼마인가? 한 2,000원 돈 가요. 자, 여기 다시다 150개 소자, 이게 약 한 2,000원 정도 갈 겁니다. 거기에 약 한 절반 정도를 담아서 여기 올려놔야지, 안 그러고 이 걸음만 주니까 이렇게 다 불어 터져 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주면 흘러내리고 또 그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그러면은 이 절반 정도만 이렇게 그 걸음 티백에다 담으면은 이게 물에 팅팅 불어 가지고 이게 꽉 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티백 속에다가 걸음 많이 담지 말고 약 절반 정도만 담아서 이게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바이오골드라는 걸음, 이런 바이오골드라는 걸음은 여러분들 왜 인터넷으로 걸음망 소자를 사시면은 이게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걸음을 올려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그 바이오골드는 이 걸음 소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고, 또 그 올가 스타트나 마이크로 스타트 걸음은 이런 티백에다 이게 올려놨으니까 또 제가 여기다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사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배양 중에 있고 또 감상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티백에 담아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분 위에 이렇게 틀어 놓겠습니다. 또 이 화분이 좀 높기 때문에 물을 줄 때에 또 기어 나오지도 않고 할 때 한참 배양 중인 거 이제 티백에 담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음을 이렇게 많이 줘요. 걸음을 듬뿍. 자, 이렇게 배양 중인 나무들은요, 걸음을 이렇게 좀 많이 주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자, 양을 한 이 정도, 분토 위에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부근히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화분이 있을 때 분토가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위에만 살짝 덮어주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또 뭐 걸음이 좋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그냥 막 수북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얘가요, 과식이 채워, 음식 먹고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당히 이 화분 속에 흙을 이게 살짝 가릴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한참 배양 중인 나무는 이런 식으로 걸음을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내려놓고 또 이 사자두 단풍만 걸음 한번 줘볼게요. 자, 이런 사자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무는 곧 감상 가치가 있잖아요. 또 아까 같이 걸음을 이렇게 흩어놨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티백에 담아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티백에다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자꾸 떨어져 나가요. 이게 조금 움직여버리면 떨어져 버리고, 움직여버리면 떨어져 버리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여러분들 거 왜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 같은 걸 하나 또 꼽아놔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팁 같아요. 이게 올려놓고 이쑤시개로 또 꼽고, 또 하나 올려놓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 티백에다가 될 수 있는 한 좀 시간이 걸려도 걸음을 조금 담아서 이렇게 많이 주위에 골고루 올려놓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약 한
일주일이건 여름이건 열흘 정도건 주었다가 이 티백의 위치를 여기에서 이쪽 약간씩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계속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은요, 이 티백 밑으로만 걸음기가 내려가고 티백이 없는 부분들은 또 걸음기가 안 가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쪽 옆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을 이렇게 옮겨 놓든 열흘에 한 번 옮겨 놓든 수시로 옮겨가면서, 또 이거는 또 이 정도로 옮겨 놓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걸음을 주면은 이 물을 주면서 이 걸음 성분을 충분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백에 올려놓고 물을 이렇게 조금만 주고 말잖아요. 그럼 걸음 주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음을 충분히 이렇게 주어서 이런 식으로 걸음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짜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는 그러거든요. 이 비싼 바이오골드를 올려놓는 것보담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걸음 잘 안 써요. 이런 비싼 걸음은요, 정말 이 나무가 뭐 몇백만 원짜리가 된다든가 그럴 때만 이 바이오골드 비싼 거를 올려놓고, 이런 짜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물론 이것도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걸음 흐트러도 되겠지만 좀 화분이 좀 얕으니까, 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서, 다시. 이런 이제 짜부 같은 경우에는 또 걸음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인산과 칼륨 성분을 조금 더 보충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물론 다른 걸음들에 비해서는 인산 성분이나 칼륨 성분이 두 배, 세 배 이상이 들어간 걸음이거든요. 그렇지만 인산 성분과 칼륨 성분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일본 나루고라는 걸음이 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아마 소포장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걸음을 주위에 살짝,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이 나루고라는 이 걸음은 화학성 걸음이기 때문에 약한 이렇게 분토 위에 살짝만 모래알처럼 살짝 보인다는 식으로, 자, 이 정도 보이나요? 자, 이 정도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골고루 뿌려줘요. 여기저기 골고루 뿌린 상태에서 여기에 이 아까 마이크로 스타트나 올가 스타트 걸음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옮겨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아까 세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노하시는 또 걸음을 어떻게 주느냐. 아까 제가 액비를 탈 때에는요, 굉장히 한 병에 이 병 뚜껑으로 50대 1로 배율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세력이 좋지 않은 나무는 일단은 100대 1 정도로, 자, 10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아주 연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이 약한 그러한 나무는 아까 액비를 약 100대 1, 아까는 50대 1이었잖아요. 100대 1 정도로 약간 연하게 좀 주어서 나무가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연한 걸음을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걸음을 연하게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노하시 애기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인산 성분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노하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걸음을 제가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주느냐, 이 나루고를요 조금만 흩쳐줘요. 이렇게 조금 주고, 또 물론 아까 같이 그렇게 나루골 주고 티백에 담아놓은 걸음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바이오골드 이런 걸음망에다 이게 넣은 거를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꼽아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약 한 뭐 4cm에서 5cm 간격으로 이렇게 거름망을 꼽아 두어서 이 나무가 거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금 이 거름은 또 언제 이렇게 걷어주면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왜 추석이 지나잖아요. 이제 추석 지나면은 이 나무가 서서히 물을 내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약 한 10월 중순경에 이 모든 거름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름을요, 막 그냥 막 10월 말까지 11월 달까지 막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거름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겨울을 나기가 겨울에 나무가 동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10월 중순경 되면은 모든 거름을 이제 내릴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곧 추석이 지나면은요, 야, 이거 거름 내야 되겠네 하는 거름을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10월 중순 정도까지 그때까지만 거름을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너무나도 영상이 길어져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자세한 또 이 화분 밑에 잔재를 제거하는 그러한 영상이 필요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그 영상 속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 자세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